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과 정말 리플을 포함해서 세계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에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이란, 그쵸? 이 이란 핵시설 파괴의 이제 지정학적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동결도 그렇고 ETF 재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 이란 공수의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10만 달러가 이제 붕괴가 되는 일이 나타났는데, 자, 이 지정학적, 그쵸?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드려 보자면, 자, 이란의 수출의 7, 80%, 그러니까 비공식 루트를 포함해서 거의 90%죠. 거의 이 90%가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에 10에서 한 12%가 이제 이란산인 건데,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조이게 되면은 중국 에너지 순통도 같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내서 중국, 그리고 어디에요? 이란, 수송로를 위협하면서 중동 국가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란처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란과의 핵 협상은 그저 명분, 그쵸? 명분인 것 뿐이고 진짜 목적은 에너지를 틀어막고 중국을 누르고 중동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이제 총리죠.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이제 바닥을 기고 있어요. 현재 지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대놓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팩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판짜기를 했고, 그 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명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 속 비트코인 불확실성 속에서 부상하는 디지털 금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의미로 조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성이 오가는 분쟁 한복판에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되자 비트코인은 국경과 제약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금융수단으로 떠올랐다라는 거죠. 가격 급등락과 무관하게 사용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도 현실 속 사례와 함께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전쟁 속에서 등장한 비트코인 생존 사례, 그리고 글로벌 자산 인식을 높였는데, 지난 이제 2022년이었죠. 이때 이제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제 공식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디지털 자산 기부를 호소를 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전 세계에서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 자산이 모여들었고, 은행과 국제 송금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됐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은 동시에 개인들에게도 디지털 자산을 뭘로 생존 도구로 만들고 있고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송금을 제한하면서 난민들은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했었다라는 거죠. 이때 현지 화폐나 계좌 접근이 막힌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지갑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국경간을 넘어서 자산을 옮길 수 있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전쟁 난민들에게는 생명석 역할을 한 것이고, 실제로 UN 세계 식량 계획은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홍채 인식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량 배급 시스템을 운영해서 은행 계좌 없이도 난민들의 본인 인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높은 수수료와 신원 노출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한 이 시스템은 분쟁 지역 구호에 블록체인 기술이 기여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긴장감이 고조해 지금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를 오히려 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안정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다시 어떻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6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일주일간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혐오 ETF들에는 17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어떻게 순유입이 되어서 한 달여 만에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월 10일부터 이제 17일까지는 비트코인 ETF로 하루 평균 2억 4,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설이 구체화되던 6월 13일에서 16일 자금 유입이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금융시장의 지정학적 충격이 흔들릴 때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대안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고요.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전쟁에 의해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전통 금융 즉 이 제도권 그쵸? 이 제도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편입이 되었던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학 리스크의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겁낼 필요가 없고요. 겁낼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 모아야 할 때다. 지금은 매수를 해야 할 시기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여기 3250원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 상방이라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3000원짜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원짜리를 결국엔 지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방 압박이 세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드려요. 여기서 지금 분할 매수에 들어가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고 마지막 찬스라고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봤자 2,500원 선까지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물량을 한 25% 해서 3번 나눠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3,000원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상마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